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이미 글러먹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노후를 위한 뭔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거기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가시는 전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이런 급등락에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퇴직 연금 중 DB형, DC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다면 노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 그래가지고 이거 국민연금 내기가 싫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거 해봐야 다 지금 노령층들이 다 타먹고 어쨌든 다 고갈되면 자기네는 뭐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국민연금 열심히 안 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국민연금 고갈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기급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국민연금이 적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곳간에 쌓아놓고 들어온 건 들어오되 나가는 건 나가는데 현재는 들어온 것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정계산 발표를 보니까 2040년까지는 지금 현재 900조인데 1700조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2040년부터 곳간이 비기 시작해서 점점. 왜냐하면 들어온 건 줄어드는데 나가는 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고갈되는 것이 불과 15년 사이에 2055년이면 다 기금이 고갈된다. 그럼 곳간이 다 비는 거죠. 2055년. 15년 만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15년 만에 툭 떨어져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국가는 비어 있으니 국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해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 해에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수지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돈 자체가 작으니까 받는 사람에게 또 좀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적게 받는다. 그리고 지금 연금 개혁이 계속 나온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너무 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는 돈보다 많이 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후한 제도. 하지만 그분들이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후세대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뭔가 제대로 납입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국민연금을 완결하는 게 좋은 건가요? 국민연금은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내가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없어요.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납입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안 되면 연체가 됩니다. 나중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 주부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군인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의무 가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낼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다 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제 낼 때 안 내려고 이게 하는 게 결국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인데 어쨌건 앞으로 15년 동안 그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일단 낸 돈 대비의 효과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수익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익비. 지금 현재의 수익비가 한 2에서 2.5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연령대 따라 다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낸 돈 대비 못해도 2배에서 2배 반은 받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내신 돈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년 돼가지고 유족연금 받는 걸 다 비교해 보면 아버지가 실제 88년부터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시면서 내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받으신 유족연금을 합쳐보니까 거의 6, 7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비가 10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면서 사실 그런 어머니가 연금 받으신 거 보면 저는 좋지만 반대로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한 50대 이상은 국민연금의 수혜자예요. 낸 돈 대비. 상대적 비교를 하다 보면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적 연금이라든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낸 돈 대비 연금액을 보면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밑으로 떨어져서 40대, 30대가 되면 점점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고 뭐 어쨌든 국가가 낸 돈은 받게 해주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렇게 고갈될 거고 혹은 앞으로 갈수록 그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없어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내 노후를 네. 책임을 못 지겠다. 네. 이러면 이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 우리 뭐 사적연금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었잖아요. 연금저축펀드도 있었고 네. 어떻게 이 국민연금 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 문제부터 먼저 사실 국민연금 지금 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우리 8.15 모니터기 워낙에 유명한 방송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을 국회에서 보실지 모르겠으나 장관님이 보시더라고. 아, 경제기획원 장관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네.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세술은 세부대. 음. 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이미 글러먹은 제도입니다. 아, 이미 고갈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제도 자체가 너무 처음에 후하게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기대 여명이 사실 생각지 못하게 너무 늘어나고 있고 수명이. 그렇죠. 수명이 출산율이 생각지 못하게 훨씬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려고 이미 무너져가는 삐그덕거리는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 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이러면 이게 문제 저러면 저게 문제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하다가 못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한다고 했는데 하면은 우리가 또 프랑스처럼 연금 개혁한다 그래서 또 뭐 갑자기 뭐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왜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네. 아니 그냥 어쨌든 지금 내가 큰 손해를 보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네. 다 들고 일어나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른들이 어떻게 개혁을 해도 사실 젊은이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닥쳐야지 알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의 관심도 커요. 그러면 뭐냐면 당장 나의 30년 후에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결국은 또 분쟁만 만들다가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또 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연금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대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가게 놔두고 사실상 뭐 국민연금 2를 만들든가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노후를 위한 뭔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거기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사실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관심을 또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뭔가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공적연금에 문제가 있다면 자꾸 공적연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사적연금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가 해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대신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줘. 그래서 사적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면서 노후가 안정되면 설령 공적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든 게 불만이잖아요. 왜 회사도 그래요. 회사가 잘 안 돌아가면 모든 게 불만이야. 그렇죠. 근데 회사가 잘 돌아가고 월급이 잘 나오고 보너스 잘 주면 조금 불만이 있어도 다 덮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 갈등 해결 문제 해결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A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A 문제 해결을 오히려 B로 시각을 돌림으로써 A는 자연히 해결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의 문제는 자꾸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국민연금을 들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오늘 엊그제도 기사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소득 보장, 재정 보장 다 안 되니까 다시 또 구조 개혁을 하자.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부분적인 개혁만 하는 것이고 새로운 대안을 좀 제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좀 거대 담론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변해될 거고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적연금도 하나의 그 방편이니까 방편이죠. 어떤 것들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해야 조금이나마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까? 네. 일단 사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이전에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적연금의 일종이긴 한데 그렇죠.
뭐 기업에서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퇴직금 같은 경우는 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퇴직금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직장 자꾸 옮기지 말고 한 직장에 계속 근속하면서 퇴직금을 쌓아 나가는 것. 그리고 중간정산 해가지고 이래저래 막 쓰지 마시고 그걸 꾸준하게 유지해서 20, 30년 후에 모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건 가장 추천드리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사적 연금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 IRP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 연금 보험,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전문 용어로는 세제 적격 연금,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먼저 세제 적격 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올해 2023년부터 국가가 또 세제 혜택을 좀 더 폭을 넓혀줬죠. 아, 그래요?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IRP를 포함해서 일단 그거를 네. 아시는 분들은 쉽게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조금 천천히 그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를 좀 네네네. 해주세요. 실제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셔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증권사에서 요즘은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보험사도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본인이 가입을 하고 나서 납입을 하잖아요. 뭐 목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를 떠나서 납입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내가 연간 납입액, 작년까지는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요.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하나 그중에서 납입액 700만 원까지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납입한 돈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 뭐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하게. 그러면 100만 원에 뭐 13.2%를 환급받는다. 그럼 연말에 세금을 13만 2천 원 돌려받는 거죠. 1,000만 원이라면은 130만. 근데 맞습니다. 풀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게 1,8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으로 하게 되면은 네. 또 커지겠네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1,800만 원 냈다고 해가지고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중에서 작년에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요. 그 다음에 또 소득에 따라서 뭐 1억 2천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모든 국민이 900만 원까지. 아, 90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1,800만 원까지 그 저금을 할 수가 있고 900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00까지 못 하시더라도 일단 900만 원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연금저축 IRP에 넣어서 그러면 노후 준비는 하시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투자하자마자 1년에 16%의 수익이 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국가가 주는 거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900만 원 하시게 되면 9119, 96, 54 거의 한 144만 원, 145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 거니까. 아니 900만 원 내가지고 150만 원 환급받는데 그렇죠. 수익률 따지면 사실 뭐 엄청난 거죠. 큰 거죠. 매년. 납입할 때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연금 준비를 하신다면 만약에 매년 900만 원씩만 채울 수 있다면 10년이면 9천, 20년이면 1억 8천 원금만. 거기다가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쌓이겠죠. 물론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네. 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뭘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네네네. 이게 헷갈리니까. 일단 세제 혜택만 받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좀 운영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지금 1, 2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금이라는 것이 1, 2년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에 받는 건데 우리가 너무 지난 2년 동안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식, 뭐 펀드, 뭐 전기차 무슨 뭐 해가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너무 하는 바람에 급등락이 있으면서. 그렇죠. 그게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수시로 공부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만 연금은 트레이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이 앤 홀드 전략. 우량한 펀드, 우량한 자산을 매수해서 10년, 20년을 묵혀두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좀 올랐다고 좋아하고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지수 중심이라든가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가시는 전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이런 급등락에 뭐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연금 저축
펀드가 됐든 보험이 됐든 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알아서 공시지율로 알아서. 운영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근데 대부분 말씀 들어보면 펀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그래서 옮겼는데 지금 손실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펀드 혹은 어떤 ETF 이런 쪽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금저축 IRP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네, 개별 종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허용해 주게 되면 너무 단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고요. ETF도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TF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나 ETF도 요즘 보면은 우리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의 어떤 테마를 뭐 네. 나스닥을 추종하는 아니면 네. 무슨 뭐 중국의 전기차가 됐든 이런 네. 해외 ETF를 추종하는 국내 ETF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발행한 거라면. 그렇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외 ETF들 가능한데요. 그거 분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좋았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을 따라 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해외 가니까 해외였다가 또 올해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대한민국 시장이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또 그러면 또 그것 따라 또 옮겼는데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안해동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해외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내 포트폴리오 3분의 1, 뭐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3분의 1, 중국 전기차 관련된 3분의 1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이 장기적이라는 건 최소한 10년 이상? 아무래도 내가 연금 개시 전까지니까 뭐 50대라면 5년, 10년밖에 안 남았지만 30, 40대라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묻어두시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은 진짜 엄청난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한두 번 하시는 것이지 계속 또 요즘 뭐 나왔다. 요즘 또 인도가 된대더라. 또 인도로 갔다가 또 인도가 또 아니래더라.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은 일단 요걸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게 큰 이득이다. 요것만 일단 킵하시고 그럼 어디에다 할 것인가는 네. 많은 그 전문가들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으시고 정보를 다 취합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정보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또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그 많이 중복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는 거? 네네. 뭐 그러긴 하나 어쨌든 우리가 1년, 2년 전 방송을 보면 그중에서 또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사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연금저축, 그중에서 세제 적격. 세제 적격.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드릴 게 이제 세제 비적격. 이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팔고 있는 기본적인 연금 보험 상품이죠. 세제 적격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고 환급해 드리는 거고 대신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금 내야 될 걸 2연 늦춰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세금 내라. 자, 그런데 이제 연금 보험 상품은 세제 비적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대신에 연금 탈 때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연금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면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걸 알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많은 분들이 비과세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죠. 그렇죠. 양도 차익이 생겨야 양도세가 내듯이 결국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비과세 연금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과세 연금 보험들은 연금 저축 상품보다는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5% 연금, 7% 연금도 나와 있어요.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증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내가 괜히 급등락을 통해서 마음 졸이고 뭐 손실 보고 있고 이런 게 싫으시다면 오히려 비적격 연금, 비과세 연금을 통해서 가입하신다면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수익이 일정 부분 커졌을 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비과세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또 건강보험료 작년에 개편되면서 좀 늘었어요. 증가했어요. 늘었죠. 지금 뭐 난방비 증가하듯이 갑자기 폭증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건강보험료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덜 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비과세 연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당장 세액공제 환급이 필요하신 소득자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제 비적격 연금을 활용하시면 세금 없이 건강보험료 없이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2017년 이전까지는 제한이 없었어요. 네. 금액적인 제한이 크게 없어서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자가 몰리니까 국가가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1인당 월 적립식과 일시불로 내시는 일시납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월 적립식은 한 달에 150만 원 납입 이내에서 하셔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과세가 되고요. 일시불로 내시는 부분도 마찬가지 1인당 1억까지만 가능하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럼 한 달에 그러니까 150만 원 한 네, 달에 한 달에 150만 원씩은 계속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 만약 가입했다면 지금의 법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맞습니다.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 이내로 납입하시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전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럼 그거 10년, 20년, 30년 상당하겠네요. 상당합니다.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아까 퇴직연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 네.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네. 대부분의 제가 말씀 듣기로는 국내 기업들이 원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이 퇴직연금을 그냥 채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네. 수익률이 거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퇴직연금 중에 DB형입니다. DB형. DC형과 DB형이 있는데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 그래서 회사가 운용해서 종업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고요. DC형은 미리 다 정산해서 종업원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C형은 내가 스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 수익률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개인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운영을 회사가 하는 것이고 나중에 종업원이 퇴직하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뉴스가 났을 때 DB형 퇴직금 가입자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퇴직연금 중 DB형, DC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다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DB형입니다. 무조건. 네. 어떤 이득이 있죠? DB형의 퇴직금은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회사가 불안하거나 뭐 내가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뭐 월급을 안 올려준다거나 이런 회사라면 사실상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급여를 인상해 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내가 200만 원일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지만 내가 20, 30년 근무해가지고 퇴직하는 직전 3개월 월급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 20, 30년 근속에 대한 모든 것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이 낮던 높던 그거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사장님이 고민할 얘기예요. 회사에서 알아서 그거 가지고 운영해서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내라 이거고. 예, 이 직원 얘는 요 김 과장은 급여를 5% 10%씩 올라가고 있고 얘가 승진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는 월급을 20%씩 올려줘야 되는데 내 지금 회사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1% 2%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주고 싶겠죠. 털고 싶겠지. 근데 안 털고 내가 갖고 있는데 쟤는 계속 월급이 올라가. 그럼 사장님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장님의 고민사항이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급여 올리고 승진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만 올리면 뇌 퇴직금이 한 번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 그 퇴직연금이 어떻게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DB형으로 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고 네. 혹은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DB형으로 전환은 안 되고요. DC로 갈 수는 있는데 DB를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회사에서 DC를 선택하라 그러면 DB를 계속 계시고 물론 회사가 약간 불안하다. 그런 경우는 DC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뭐 부도나거나 이러면 다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빨리 받아오는 게 좋은 거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금 피크 시점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제일 높을 때잖아요. 이때는 DB를 중단하고 DC로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급여가 다운시켜버리면 내가 500만 원 받다가 250으로 다운돼 버리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근속기간에 대해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DC로 갖고 오는 거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안전적인 기업에서는 DB형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그럼 DC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네. DC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연금저축 네. 펀드처럼 네. 내가 이제 그 펀드나 ETF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직접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이제 정기 예금으로만 두고 계시는데 그나마 지금은 정기 예금 금리가 높아서 뭐 4% 정도 된다니까. 네, 그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금리가 계속 이렇게 가란 법도 없고 2년 3년 지나서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돈을 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게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로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노후를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안정적. 비효율적인. 비효율적.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DB형이 됐든 DC형이 됐든 이 퇴직 자금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잦은 움직임은 또 좋지 않고요. 좀 또 그런 얘기도 드려요. 자꾸 이제 뭐 운용해라, DC형으로 넘어와라, 운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지난 1, 2년 사이에 그렇죠.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네. 지금이 아주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개인 스스로의 투자 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겠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장에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안정적인 게 나은 것이고. 괜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괜찮다 싶으면 뭐 전에 뭡니까 무슨 뭐 비비비비 해가지고 ETF 네. 지금 네네. 새로 만든 거 핫한 네. 거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행하는 거에 들어갔다가 맞아요. 그냥 네. 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것들 피해야겠군요. 안정적인 네. 오랫동안 수십 년 가져갈 수 있는. 맞습니다. 8월에도 많이 다루시지만 뭐 스파이, QQQ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언제 나왔지? 네, 그만큼 빨리 따라가시는 건 좋으나 그렇게 유행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개인적인 투자는 모르겠으나 퇴직연금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혹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무리로. 네, 일단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시는 거. 이게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의 정신 상태가 앞으로 노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요. 얘기 들어보면은 네. 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럼요. 바보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도 당했다면 이게 내가 안 걸려서 그렇지 나도 똑같은 일들이 생기면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젊은 사람도 당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진 70대, 80대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예 뭐 차단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의 70%가 전부 지인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맞습니다. 불안한 거 다 차단하다가 결국은 이 돈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노후에 대해서 절대 과신하지 마셔라. 그러면 노후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매달 나올 수 있게 네. 설계해 놓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노후가 되면 퇴직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셨다면 노후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어도 10억을 가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 100만 원만 벌어도 일단 나가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버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일을 만드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당장 구할 수 없으니까 미리부터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이라든가 또 사적연금, 뭐 주택연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연금 소득을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통장에 예를 들면 내가 10억이 있는데 이거 날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씩 꾸준하게 연금이 나온다면 10억이 있든 없든 나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연금 소득이 없이 목돈 10억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그게 날아가는 순간 나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직면하는 거죠.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리면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런 알아서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나한테 맞는 돈을 계속 주니까. 그렇죠.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노후에는 연금. 반드시 평생 일과 평생 소득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훨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은 의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거를 믿지 말고 이런 사적인 연금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연금들을 잘 활용해서 네. 노후 설계를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용주 대표님과 함께 우리 행복한 노후 생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